전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이란 공습은 전자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후자입니다. 저는 오늘 숫자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57일. 2026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정확히 57일입니다. 이 57일 동안 세계 지도 위에서 3개의 점이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3점을 연결하면 하나의 나라가 포위됩니다. 1월 3일 베네수엘라. 미 특수부대가 13년 철권 통치자 마두로를 현지에서 직접 체포했습니다. 현재 국가원수가 미군에게 잡힌 건 1989년 파나마 이후 처음입니다. 2월 22일 멕시코. 북미 최대 마약 카르텔 CJNG의 수장 에멘초가 미국 정보 지원을 받은 멕시코군에 사살됐습니다. 2월 28일 이란. 테헤란 공습. 세 사건이 같은 뉴스 사이클에서 다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미디어는 각각을 독립적인 사건으로 보도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세 곳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한 가지가 걸립니다. 전부 중국이 지난 10년간 공을 들여 관계를 구축해온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우연인지 설계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영향력을 심는 방식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인프라를 지어주고 대출을 제공합니다. 안보는 자원으로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나라는 채무구조상 중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베네수엘라가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중국은 2007년부터 10년에 걸쳐 베네수엘라에 62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원유로 상환하는 조건이었는데 2018년 물가 상승률 13만%를 기록하며 경제가 붕괴했습니다. 빚은 쌓이고 갚을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는 종속이었습니다. 유엔에서 중국 입장 대변, 화웨이의 통신망 장악, 중국군의 위성기지 운영, 플로리다에서 비행기로 3시간 거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마두로가 체포된 뒤 중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미상환 채무 최대 120억 달러, 해수 전망 불투명. 새 과도 정부는 마두로 시절 계약을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석유 수출 대금 흐름까지 통제하면서 중국이 돈을 돌려받을 경로가 막히고 있습니다. 20년 투자가 하루아침에 리셋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에멘초 사살을 단순한 마약 전쟁의 성과로 보면 절반만 보는 겁니다. 멕시코 카르텔과 중국 사이에는 두 개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개된 것이고 하나는 숨겨진 것입니다. 공개된 것부터 보겠습니다. 펜타닐입니다. 2023년 미국에서 펜타닐로 사망한 사람은 7만 3천 명, 2024년에도 5만 명이 넘습니다. 9.11 테러 사망자의 15배가 매년 이 마약 하나에 목숨을 잃습니다. 이 마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전구체 화학물질은 중국 업체들이 공급합니다. 물론 중국 정부의 공식 지원이 아니라 수익을 쫓는 민간 업체들의 일이지만 그 규모와 조직성은 미 재무부가 공식 경고를 발령할 수준입니다. 숨겨진 연결고리는 자금 세탁입니다. 카르텔이 미국에서 번 달러는 중국계 브로커 네트워크를 통해 세탁됩니다. 브로커는 해외 달러가 필요한 중국인 고객에게 이 돈을 팔고 중국 내에서 위안화로 정산합니다. 카르텔은 돈을 싣고 중국 자본가는 외환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끈질깁니다. 여기에 무역 우회 문제까지 겹칩니다. 미국이 중국산에 관세를 올리자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고 중국 부품을 조립해 멕시코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가 올해 초 중국산에 최대 3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건 이 복합적인 압박의 결과물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남미 거점에 이어 북미 우회로까지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동 지도를 펼쳐보면 미국의 동맹국이 얼마나 촘촘한지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구도에 정면으로 맞서는 나라는 이란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중국에게 단순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중동에서의 발판 자체입니다. 이란이 중국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하루 최대 160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가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공식적으로는 말레이시아산으로 둔갑해서요. 중국의 말레이시아 수입량이 말레이시아 전체 생산량의 2배를 넘는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합니다. 배럴당 1,012달러 할인. 하루 150만 배를 기준으로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절감입니다. 경기 둔화 국면의 중국에게 이 숫자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에너지만이 아닙니다. 2021년 이란과 중국이 체결한 25년 전략협력 협정을 보면 그 깊이가 드러납니다. 중국은 이란 항란, 철도, 통신 인프라에 4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그 대가로 할인된 이란산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구조입니다.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에서 이란은 빠질 수 없는 경유지입니다. 이란이 흔들리면 1대1로의 서쪽 절반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란의 군사력을 꾸준히 키워왔습니다. 2025년 이스라엘과의 교전에서 방공망 취약점이 노출되자 중국은 HQ-9B 지대공 미사일과 스텔스 탐지 레이더를 신속하게 제공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군용 수송기 수십 대가 이란에 착륙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같은 해 고체 로켓 연료 원료 1000톤이
중국에서 이란으로 이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을 지키는 게 곧 중동에서의 자신을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방어막이 뚫렸습니다. 중국이 제공한 방공 시스템이 이번 공습을 막지 못했다는 건 군사적 패배이면서 동시에 전략적 망신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발목이 잡혀 있고 북한은 경제적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란이 흔들리면 중국은 중동에서 기댈 곳이 없어집니다. 외부 포위망 이야기를 하기 전에 중국 내부 상황을 잠깐 짚겠습니다. 포위망이 효과를 내려면 내부가 이미 약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이 딱 그 상태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2021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해 아직도 바닥을 못 찾고 있습니다. 헝다, 비구이 위안 같은 대형 건설사들이 연달아 디폴트를 냈고 중국 GDP의 30%를 차지하던 부동산 섹터가 흔들리면서 내수 전체가 위축됐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2023년 한때 22%를 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 수치를 더 이상 공개하지 않기로 했을 정도입니다.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인도와 베트남으로 생산을 분산하고 삼성은 중국 공장을 거의 접었습니다. 내부 체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포위망이 동시에 조여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국이 처한 현실입니다. 지도 위에 세 점을 다시 찍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멕시코, 이란, 에너지 공급처, 무역 우회로, 지정학적 파트너. 중국이 미국의 압박을 버티기 위해 구축해온 세 개의 축이 5비치를 만에 차례로 흔들렸습니다. 이걸 포위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여기에 하나의 카드가 더 준비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FBI 국장은 중국이 2020년 대선에 위조 운전면허증으로 개입했다는 기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이 문건은 미검증 정보원에 기반한 자료이고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 정보기관 16곳의 합동평가는 중국의 선거 개입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 카드를 꺼내는 순간 목적은 법정이 아니라 여론입니다. 반중 정서를 결집시키고 포위망에 국내 정치적 명분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손 놓고 당하기만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중국의 반격 카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강력한 건 히토리우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미사일 유도 장치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에 전 세계 생산량 60% 이상을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제재를 강화할수록 중국의 히토류 카드 가치는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대만 카드입니다. 미국이 이란에서 군사력을 소진하는 동안 대만의 앱에서 긴장을 높이는 방식으로 미국의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이란 공습 직후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인근 군사훈련이 평소보다 규모가 커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포위당하면 다른 곳에 불을 지르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사우스 결집입니다. 중국은 브릭스 확대와 1대1로를 통해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에서 미국 주도 질서의 대안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란 공습이 오히려 반미 정서를 자극해 중국에게 새로운 우군을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포위망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란 공습은 이란을 끝내기 위한 작전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시작해서 멕시코를 거쳐 이란에서 마무리된 57일짜리 전략의 마지막 수입니다. 목표는 한 번쯤 이란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지금 내부적으로 부동산 붕괴, 성장 정체, 외국 자본 이탈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부에서 에너지 루트, 무역 우회로 전략 파트너가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도 히토류, 대만, 글로벌 사우스라는 반격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이 게임이 어디서 끝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 구도가 어디까지 가는지에 따라 우리가 내년에 쓸 에너지 비용이, 우리 기업의 수출 시장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계가 달라집니다. 세계 질서의 재편은 교과서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읽느냐가 앞으로의 판단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